안녕하세요. 키주얼 사이언스 샤인쌤입니다. 교과 중심 온라인 클래스 KB 단계의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7세 미취학 아동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좀 똘똘하다 혹은 처음 과학을 접했는데 재미있고 좀 쉽게 과학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이 단계를 추천드립니다. KB 단계에 설명드릴 순서입니다. 교재의 전체적인 구성력,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키주얼 사이언스를 수강하고 어떠한 느낌이 들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발달할 수 있는지 우리 어머니들 많이 궁금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재의 특징이 뭐고 동영상 강의에 들은 이점이 무엇인지까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전체 구성입니다. 키주얼 사이언스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고요. KB 단계는 이런 3단계와 4단계가 포함된 단계입니다. 각 단계는 12주차,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12번. 그리고 4단계도 12번 해서 총 24주, 6개월 과정이라고 아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있는 각각의 전선, 그리고 기피제, 자외선, 별자리 등등은 우리 교과 과정 내에서 바탕으로,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한 유아과학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뭔가 만들기나 이러한 걸로 동떨어진 과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에서도 중학교에서도 배우는 그 개념적이고 원리적이고 그 기반이 되는 거를 아주 초석을 단단하게 다져두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키주얼 사이언스 3단계 내용 구성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밀가루와 전선, 도체와 부도체, 그리고 곤충의 한사리, 그리고 빛과 자외선, 별자리, 그리고 온도 감지, 열 감지, 그리고 공기와 관련된 거, 소금에 관련된, 그리고 탄성에 관련된 거, 거울, 빛 반사, 우리 몸의 뼈, 자석, 그리고 지진, 화산과 지진 등의 교과 관련돼서 많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각 단계를 자세히 보게 되면요. 1주차 밀가루 전선. 어떻게 밀가루로 만들어진 전선에서 LED에 불이 켜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전해질, 그리고 전자 이러한 개념까지도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불을 켤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밀가루로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안 되는지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해 보면서 점점 사고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자외선 팔찌, 우리가 아는 햇빛은 빨주노초 파란보인데 사실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죠. 적외선 열감지 카메라가 뭔지, 그리고 자외선은 왜 우리 피부를 나쁘게 하는지, 주근깨 이런 거를 주름, 이러한 것들의 주범인지, 이러한 것들, 그리고 어디에 쓰이는지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거고요. 자외선 팔찌를 만들면서 햇빛에 어떻게 되면은 이게 색깔이 바뀌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온도감지 열 애벌레는 우리가 스타벅스나 어느 이렇게 찻잔이나 이유식, 스푼 이런 데 보면 뜨거울 때 색깔이 변하고 온도가 떨어지면 또 원래대로 색깔이 돌아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열 변색 물감을 사용하는 거죠. 어떻게 뜨거운지 차가운지 이거 애벌레만 보아도 알 수 있나요? 애벌레를 뜨거운 물에도 담가보고 차가운 물에도 담가보면서 색깔이 변하는 거를 우리가 관찰할 거예요. 자,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왜 소금을 사용하나요? 라고 아이들이 물을 수 있죠. 자, 왜 소금을 이용할까요? 바로 녹는장 때문이죠. 왜 바닷물은 잘 얼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제설차에는 왜 소금 같은 거를 뿌려가지고 물로 만들까요? 이러한 우리가 실생활에서 있을 법한 질문을 할 법한 호기심을 가질 법한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전혀 그런 원리나 개념이 초등학교 내용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자, 4단계. 두 번째 4단계를 보면요. 우유와 치즈. 치즈가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을까요? 혼합물의 분리라든지, 그리고 뭐 확산, 그리고 에너지, 전기, 비답성, 달의 모양 변화, 종이 냄비, 칼의 염색, 그리고 무게 중심, 용해, 이러한 것들, 그리고 정전기, 나비까지. 그럼 우리가 몇 가지만 봐도 풍력 발전기는 바람으로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 라고 아이가 물어볼 수 있겠죠. 저거는 풍력 발전기야. 저거는 수력 발전소야.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들면서 진짜 실제로 풍력 발전 집을 만들어서 바람으로 인해서 LED 불이 켜지게 하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눈이 반짝반짝 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달의 모양 변화. 혹시 음력 양력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십니까? 달의 모양 변화를 보고 음력을 만들었다. 그쵸? 그래서 이 음력 그 달의 모양만 보아도 엄마 지금 7일 맞지? 음력 7일 맞지? 이렇게 하면 이제 깜짝 놀라죠, 어머니들이. 그래서 연락이 막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종이 냄비. 종이는 불에 타는데 종이 냄비는 왜 불에 안 타나요? 우리가 캠핑 갔을 때, 그리고 편의점에서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는데 종이는 분명히 불에 타는데 말이죠. 종이 냄비는 불에 타지 않아요. 그래서 해물탕 이런 것도 종이 냄비에 끓여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능한 건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종이 냄비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건 어떨 때까? 이러한 생각을 우리 친구들이 사고를 많이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재밌어요. 자, 칼의 염색. 우리가 물감은 지워져요. 물로 씻으면 물감은 지워지는데 왜 옷에 묻은 얼룩은 잘 지워지지 않을까요? 그럼 염료와 염색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용어를 제대로 잘 알아야 우리가 적재적소에 그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결국 쓰기 위해서 잘 활용하고 잘 표현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니까요. 자, 학생 후기예요.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저한테 막 이렇게 보내주시는데요. 자, 오늘도 생활하면서도 문득문득 수업에 했던 내용들을 이야기한대요. 나무를 보아도 모세관 현상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어서 흥미를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다른 친구들도 막 생각하죠. 다른 친구들도 혹시 7살인가요? 다들 너무 똘똘해 보이던데요? 막 이렇게. 그래서 다른 친구들까지도 소개시켜 주시고요. 웩슬러에서도 좋은 결과 있어서 자랑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유아과학은 두뇌 발달에도 너무 좋다. 만지고요. 생각하고요. 그리고 생각을 확장시키고요. 용어, 어휘를 알고요. 이러한 여러 부분에서 우리 두뇌가 발달될 수밖에 없고 10살까지는 우리가 지능이 많이 향상된다는 걸 어떻게 자극시켜 주느냐에 따라 향상된다는 것을 우리 어머니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선생님 너무 감사드려요 이러면서 2단계가 마지막 수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3단계도 빨리 하고 싶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분은 3단계, 4단계까지 쭉쭉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자, 지난 시간도 너무 재밌게 했대요. 가려져 있는데요. 지금 나가서, 오늘 밖에 나가서 아이가, 엄마, 오늘 그러면 보름달이니까, 오늘 11월 15일, 음력 15일이야? 했는데 집에 와서 달력을 확인했더니, 진짜 음력 15일이었다고. 너무너무 이제 놀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수강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자, 학부모님들이 올려준 글인데요. 초등 이렇게 홈스쿨링,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아이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빨리빨리 나가서 건너뛰지 않고 충분히 아이 속도에 충분히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실험을 하다가도 자기가 만약에 조작이 조금 느린 친구가 있겠죠. 손동작이 느리고 소근육이 잘 발달되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선생님이 가서 바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머님이 옆에서 좀 도와주실 수는 있겠지만
조금 동영상을 정지하고 또 진행하고 이렇게 아이의 속도로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왔다 갔다 시간 줄일 수 있고요. 어디에서든지 캠프를 가든지 우리가 뭐 동생을 기다리든지 언니 오빠를 기다리는 커피숍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실험 키트들, 물 같은 게 필요 없고 뜨거운 물 이렇게 준비가 별로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동영상 강의를 듣게 되면 우리가 시간을 써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쓸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바로 홈스쿨링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양한 질문이 던진다는 거. 그리고 우리 4살 친구가 옆에서 배우는데요. 어깨 너머로 배우는 교육의 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빛의 삼원색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혹시 어른들도 빛의 삼원색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나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1초 만에 나옵니다. 자, 그 비법은 나중에 뒤에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기니까 아쉽다고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엄마들이 더 아쉬운 우리 학부모님들이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실시간으로 하는 친구들은 소통의 재미가 있기는 한 부분이 있지만 동영상 강의는 저의 말에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좋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로 들어도 우리 친구들이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리들, 우리 실생활에 도움되는 것들 확장하거나 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들도 더 많이 던지게 되니까요. 우리 동영상 강의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는지 우리 어머니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쵸? 첫 번째로 우리 키즈홀 사이언스는 교과 중심의 실험과학, 그리고 원리, 개념, 확장, 심화, 연계 이러한 것들을 응용을 아주 잘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에 올라갔었을 때도 지금 쓸 수 있는 이 우리가 배운 내용이 어디까지? 과학은 변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그런 원리나 개념은 사실 대학교까지도 쭉 이어집니다. 하나를 잘 배워두면 끝까지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교과 시간에 아주 자신감이 있겠죠. 단원평가 있습니다. 단지 점수에 그렇게 우리가 수능에 대학에 입시에 상관이 없다는 거지만 많은 부분에서 과정중심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중심 평가는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죠. 그런데 처음 1, 2학년 때는 우리가 통합교과를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그 통합교과에서도 과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과 중심 실험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자신감이 아주 빵빵하죠. 그래서 우리가 유아 때 그냥 장난감 같은 그런 실험이라든지 그냥 단순한 그런 실험을 떠나서 좀 교과 중심이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안에 원리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키즈홀 사이언스가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는 스템 교육을 통한 두뇌 지능 개발입니다. 우리 유아는 10살까지 거의 대부분의 지능이 거의 완성이 된다고 해요. 그러한 두뇌 발달에 있어서 유아한테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요. 실험을 통해서 특히 스팀 교육을 중요시 여기는 안쌤 영재연구소에서는 뭐 역사적인 거, 미술, 음악, 소리, 그리고 수학적인 거, 기술적인 거, 코딩적인 거, 과학적인 거 이러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게끔 교재를 구성해왔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연결을 잘 시켜두었죠. 그런데 그걸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두뇌 지능 개발, 어휘를 익히고요, 용어를 알게 되고요, 기억하게 되고요, 실험 과정을 따라서 하게 되고요. 이런 알고리즘 부분, 그리고 공통점, 차이점을 찾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소근육을 발달시키는 그런 이렇게 만드는 작업, 해보는 작업, 디테일이 필요한 그런 작업에서 두뇌 지능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도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 우리가 인지 발달 영역에서 보면은 언어 이외에서는 정확하게 그 언어를 사용하는지 그 의미를 알고 있는지 이러한 것으로 점수를 내기 때문에 후천적인 학습 환경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 그릇 역량 강화입니다. 뭐 과학 전람회, 발명대회, 창의력대회, 그리고 각종 대회, 그러한 것에 있어가지고 이러한 전국 대회에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죠? 바로 이것이 현실에 가능한지,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삶에 바로 적용해서 쓸 수 있을 법한 것인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키즈올 사이언스의 바탕이 바로 실상 아래서 우리가 호기심을 갖고, 그리고 호기심에서 우리가 원리를 찾아내고 그거를 발달시키고 심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그런 사고력을 좀 넓힐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교재 특징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4단계 유닛 11. 자, 11번째 시간에서 배우는 소금 눈이 펑펑입니다. 자, 이게 소금 눈이 어떻게 내리게 될까요? 처음엔 소금물, 보이지 않는 그냥 물이에요, 물. 그런데 나중에 여기에 펑펑 눈이 옵니다. 소금 눈이 옵니다. 소금은 알코올에는 녹지 않은데, 소금장에는 녹지 않잖아요. 기름장에는 녹지 않은데, 어떻게 또 소금물에는 녹잖아요. 그럼 어디에는 녹고 어디에는 녹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사고를 틔워준다. 머리를 틔워준다. 이 단계죠. 우리 친구들이 질문하지 않아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게,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지적 호기심을 정말 우리 친구들의 능력으로 쓸 수 있는 이 단계가 바로 thinking 부분이고요. 이렇게 준비해요 라는 건 유닛 11 해서 이렇게 비닐에다가 이러한 교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우리가 캠핑 가거나 어디 놀러 갈 때 이렇게 딱 챙겨서 나가면 너무너무 좋겠죠. 자, 여기에 보시면 QR코드가 보이시죠? 이거는 실험 과정에 대한 동영상이고요. 딱 찍으면 실험 동영상이 나옵니다. 자, 실험은요.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로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한 가지 주제에 3가지 정도의 실험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기본적인 실험,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좀 더 다양하게 혹은 심화할 수 있고 혹은 응용할 수 있는 이런 몇 가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설을 세워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것을 우리가 유아 때는 그런 단계를 바로 하기는 힘드니까 그 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 실험, 기본적인 실험을 하고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이거 그 다음 단계에서 실험을 해보았을 때 우리 친구들이 기본 틀을 바탕으로 좀 더 다양하고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계단으로 이렇게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실험한 거를요, 이렇게 관찰, 눈, 코, 입을 통해서, 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 결과를 써보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이렇게 되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좀 본격적인 실험, 좀 응용된 실험,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인 실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녹구나 저기에서는 녹지 않구나. 그러면은 좀 더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점차적인 실험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가 무엇인지, 꺼내지는 친해력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알코올과 물이 더 친해서 소금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염전이나 이러한 곳에서는 소금을 어떤 식으로 소금을 얻어내는지, 지금 소금을 얻어내는 2가지 방법, 증발에 관한 거, 그리고 이렇게 용액의 친화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이렇게 2가지를 지금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thinking 부분에서
질문했던 거 있죠. 실생활에서 질문했던 거를 자, 여기 스팀에서 한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번 더 융합적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바로 뭐 가열에서 얻은 소금, 증발하거나 염전에서 얻은 이렇게 소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여러 방면으로 좀 크게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의 그릇을 넓히는 과정이 바로 키즈올 사이언스 단계고요. 자, 그래도 또 한 번 또 확인해요. 또 한 번 다양하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그 원리가 제대로 됐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 거치고 나면 자, 퍼즐 단계에서는 어휘라든지 또 중요한 걸 한 번 더 집어냅니다. 그것도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서요.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스티커로 붙이죠. 소금은 뭐 물에 잘 녹지만 알코올에는 잘 녹지 않습니다. 이걸 이미 그 원리는 앞에서 다 배웠고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 퍼즐처럼 포화용액이라는 것도 배웁니다. 포화용액.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용매, 용질, 용해, 용액, 포화용액 이러한 것들의 의미 차이를 다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동영상 강의의 특징은 무엇인지 우리 궁금하시죠? 큰소리 과학사전에서는요. 자, 이렇게 크게 글자를 해서 운해를 사용한 좌뇌 공부법입니다. 플래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딱 사진처럼 딱딱딱딱 찍으면서 정확한 언어 그리고 말로 내뱉게 하고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가기 위해서 한 최소 3주가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3주 동안 누적된 이 사전들, 누적된 카드를 우리 친구들에게 3주간 보여주면서 우리 친구들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우리가 수포자도 있듯이 과포자도 있어요. 과포자의 학생들, 과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게 바로 과학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말하고 많이 듣게 되면은 익숙해지고 친해지고 뭔가 편안해져요. 그런 식으로 유아 때부터 이렇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계속 말해주는 거죠. 자, 과학 박사님 소개합니다. 이 시간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를 보면서 아, 나도 실험했는데 친구들은 어떻게 실험했는지 그렇게 뭔가 같이 하고 있는 공동체 느낌을 주기 위해서 과학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나도 으쌰으쌰, 친구도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샤인쌤의 1분 복습 시간에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 여기 보면 뭐 용질, 용매, 용해 이러한 것들을 약간 퀴즈화 형태로 되묻기도 하고요. 이러한 밀도에 관한 것들에 대한 것들 우리 친구들이 얼만큼 숙지되었는지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과학 이야기에서는 좀 더 조금 내용을 기본적인 내용을 좀 더 다루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역사적인 거, 과학자 얘기라든지 혹은 그거와 관련된 고대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나 스토리 아니면은 뭐 신문이나 뉴스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지금 오늘 할 실험에 오늘 할 과학 원리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다리들을 장치들을 많이 걸어두는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샤인쌤의 과학 이야기 부분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1분 정리를 합니다. 자, 이건 정전기에 관련된 건데요. 이렇게 샤인쌤의 1분 정리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좀 핵심적인 거, 중요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집어주면서 많은 이제 복습이 되겠죠. 머릿속에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할 때 도입 부분에서 노래를 틀어줘요. 여기에 보면 6학년 2학기 적혀 있죠. 실제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도입 부분에서 노래를 틀어줍니다. 즐겁게 우리 친구들이 딱딱한 용어들, 전자, 자유전자, 원자 이러한 것들이 처음 들으면 처음 한 번 듣고는 잘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약간 노래로 약간 즐겁게 그것들을 한 번 더 의미 파악하고 이렇게 한번 훑은 다음에 본격적인 이렇게 실험이나 원리 개념이 들어가면 훨씬 더 받아들이는 게 편안하고 재미있게 실험하는 것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잘 올바르게 정확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차에서는 너희들이 교과랑 어디가 연결되어 있는지까지 알려줌으로써 우리 친구들이 너가 앞으로도 배울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번 잘 배워보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좀 동기부여하는 부분입니다. 키즈올 사이언스 KB 단계는 키즈올의 3단계와 4단계가 포함된 단계입니다. 이런 교재와 교구, 그리고 동영상 강의, 그리고 매 주차마다 활동지를 따로 드릴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고력을 확장시키고 과학의 기본 개념과 응용에 있어서 꼭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안쌤 영재교육연구소 네이버 카페나 혹은 채널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